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은행 총재 지명 소식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주라운드 총재 임기가요 3월 말까지예요. 자,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이미 연임한 이주라운드 총재는 추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명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당선자와 협의할 거란 기대가 있어서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대략적으로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인 이창용 씨죠. 자, 이분은 학계, 관료, 국제기구를 두루 거친 경제통이고요. 지금 현 정부하고 다음 정부 모두 다 이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 지명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마 주식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죠?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자,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았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자, 이분의 제자가요, 이창용 국장이래요. 그래서 IMF와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임명이 될 때 이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오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계의 중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부양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각 가구의 현금을 살포를 했죠.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주장이 옳았다. 그것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죠. 자, 이분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창용 국장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있었던 신년 인터뷰에서는요,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강구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또 하나, 고령화발 저성장 위협 직면, 정부 주도 성장 어렵다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마음껏 쓰지 말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최근 이창용 국장의 발언으로 본 통화정책 관련 힌트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앞으로 대한민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이창용 IMF 국장, 미국 예상보다 빨리 금리 올리면 신흥국의 마이너스 영향, 미국 긴축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가계부채 비율 관리 시급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창용 국장은요, 유동성에 의존해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향후 굉장히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힘이 들더라도 사실은 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축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사전 예방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창용 국장이 현재 고물가에 대해서 통화정책 변화 부분은 언급한 언론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스승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창용 국장 역시 비슷한 행보가 예상되더라.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물가 불안, 수요층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 가지로 쏠립니다. 지금 공석으로 두기 어려운 한국은행 총재를 빨리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명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19일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월 14일 날 4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나오는 지표가 무엇이 있다? 바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4% 상승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빨리 통화정책 변화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꾀해야 되죠. 그래서 이창용 국장이 4월 금통위에 첫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교체 시기에 금리를 올린 적이 전례가 없지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4월에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교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 경로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주랑 은행 총재가 2월 금통위에서 2%까지 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75에서 2%인데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봤더니 적절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1.25%는 말도 안 되고 여기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아마 물가 불안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이제 세 차례 올려서 2% 맞춘다는 얘기고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은 한미 기준금리 차를 고려해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 왜? 자본 유출 방지 차원에서 올린다는 부분이죠. 이 경로가 한국은행 총재 교체로 바뀌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죠. 실제 분당 지역은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좀 올라간 호가에서 거래도 체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초기 재건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 하락한 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슈는 약간 지역별로 다르게 호재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당 지역이 호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저금리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지금은 저금리인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처럼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4개월 이내에 두 차례 금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가고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와 전세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과 그리고 기대 심리 과연 4개월 이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크게 흔들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하락하게 되면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 상황이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락이 크게 오게 된다면 오히려 무주택자 입장이나 또는 갈아타는 수요자 입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현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도를 하는 것이 부자의 지름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